2019년 4월 3일 데이터베이스 앤 SQL for 데이터 사이언스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SQL 데이터베이스하고 SQL을 계속 해오셨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고요. 좀 지루했지만 어쨌든 데이터 사이언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SQL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주한숙님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소팀 조한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Accessing Database Using Python이라는 파트를 발표하게 됐고요. 네 가지 토픽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접속하는지, 그 다음에 DB API를 가지고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Analyzing Data with Python인데 이 부분은 오영재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가면 파이썬을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위해서 파이썬을 이용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풍부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넘파이는 이제 수치 계산하는 그 라이브러리 모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용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제 그래프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풍부한 에코시스템이 있어서 파이썬을 이용한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로 하고 해주실래요? 크게? 슬라이드, 예. 그 위에 슬라이드. 예. 처음부터. 조금 나으신가요? 네네. 그래서 그런 풍부한 에코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도 처음 사실 이거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환경 설정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사용은 굉장히 쉽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포터블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서도 그냥 제약 없이 어떤 환경 변경 없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파이썬은 RDB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액세스가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파이썬을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우리가 랭귀지를 할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링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신텍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최근에 얼마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다큐멘테이션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으로 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말이 사실은 계속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이게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크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큐멘테이션도 히어링하고 이런 거를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는 40개 랭귀지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일이나 뭐 드롭박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쉐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HTML, 이미지, 비디오 뭐 이런 아웃풋을 여러 가지로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툴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판다스나 뭐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보시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데이터베이스 액세싱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사용자잖아요. 그럼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인데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필요하면 파이썬용 API를 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PI는 무슨 말이냐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는 말이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할 때 API를 콜해주면 됩니다. 정해진 신텍스대로요. 그리고 API는 특정 유형의 그러니까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하는 것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이제 모아져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API를 통해서 SQL 문장을
그 DBMS에 전달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냥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커넥션을 하는 거죠. 그 커넥션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유저, 패스워드를 넣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하는 거고요. 또 SQL 문을 전달을 하죠. DBMS에. 또 저희가 전달한 이런 SQL 문을 또 실행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실행된 결과를 스테이터스 체크도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또 봤죠. 그래서 또 이렇게 커넥션을 다 하고 이제 업무가 끝나면 이제 디스커넥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PI가 이런 모듈들로 이제 저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또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API를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SQL에는 MySQL C API 이런 것도 제공하고 IBM DB2는 IBM DB라는 그 API가 있고 이런 내용이니까 되게 다양한 API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이썬, 응용 파이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DB API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DB2 웨어하우스인 경우에는 IBM 언더바 DB라는 DB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근데 오늘 지금 저도 테스트하다 보니까 저는 PyMySQL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PI에서 사실은 API에는 두 가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하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커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서 오브젝트는 저희가 연결한 다음에 그 SQL문을 실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읽는다던가 이제 이런 다음 레코드를 읽는다던가 이런 그 SQL 문에 대한 저희가 실행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하는 걸 커서 오브젝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커서라는 거는 이제 커서라는 말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할 때 저희가 오픈이라던가 execute, 패치, 클로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할 텐데 DB 관련돼서 이런 커맨드들을 실행할 텐데요. 그럴 때 이 커서가 그런 것들을 커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커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커서라고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쿼리 리절트를 또 액세스하기 위해서 또 커서가 중간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액세스가 다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면 그 자원을 릴리즈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클로즈라는 것들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저는 MySQL을 사용해서 이제 코딩을 해봤고요. 그래서 MySQL에서 제공하는 API는 PyMySQL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import PyMySQL.cursor라고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API를 제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넥션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암호를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커넥션 함수가, 이 함수가 이 커넥션에 대한 연결에 대한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결 객체, 커넥션 객체를, 지금 뭐, 카DB라고, 이렇게 카DB에 접속하는 오브젝트라는 의미로 카DB라는 이름을 제가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 객체 이름을 제가 디파인을 하고요. PyMySQL에 커넥션 함수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yMySQL API 이름을 쓰시고 그다음에 커넥션이라는 걸 옆에다 주신 다음에 옆에다 호스트 이름 보통 이제 PC에 있는 그 자원을 사용할 때는 로컬호스트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유저네임은 제 이름으로 제가 MySQL을 인스톨을 했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유저 이름을 제가 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지정을 해줬고요. 패스워드, 그다음에 제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지정을 합니다. 이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글을 사용할 때는 캐릭터 셋이라는 걸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UTF-8MB4라는 건데 이걸 반드시 주셔야 문제가 없이 한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DB 연결 객체를 정의하고 이렇게 PyMySQL이라는 라이브러리 부르고 커넥션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되면 그 연결 객체에 대한 커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연결된 객체, 카DB라는 걸 제가 연결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연결 객체에 관련된 이제 SQL의 실행이라던가 값을 받아온다던가 이런 걸 하려면은 커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카DB의 커서라는 그 함수를 써서 이렇게 커서라고 해주시고 왼쪽에 커서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DB였기 때문에 카커서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하시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한 다음에는 이제 SQL 모듈 실행을 제가 하는 걸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커서는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커서 이름을 정의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execute라고 하면 이제 쿼리를 실행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 쿼리 문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저는 트럭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제 트럭은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serial number,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는 이제 캐릭터 20자리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프라이머리 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크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non null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그리고 만드는 생산자, 그리고 엔진 사이즈 이렇게. 그 다음에 트럭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뭐 그 크리에이션 테이블도 익스큐션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바로 쿼리문을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쿼리문을 디파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SQL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SQL이라는 그 변수에다 넣고요. 또 여기에 들어갈 밸류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커서 execute 해가지고 요거를 바로 이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수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부르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여튼 요 커서 이름을 줘서 execute를 하면 쿼리가 실행되신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는 이제 모듈을 종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원을 다 프리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클로즈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 객체도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그 직접 요걸 파이썬에서 진행했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처음에 그 임포트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보시면 이제 그 PyMySQL을 임포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제가 지나가 보겠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카디비를 제가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PyMySQL connect라고 해주고 이제 연결할 그 호스트 이름, 유저 이름, 패스워드, 캐릭터 셋을 주고 이제 그 커넥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그 연결 객체에 대한 커서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두 가지는 항상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서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베이스 그 위에 4번 거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지금 첫 실행을 번째만 제가 실행 안 했어요. 예. 깜짝이야. 번호가 옆에 번호가 바뀌잖아요. 32.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9개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9개가 뭔지 이렇게 이제 그 포문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포메이션 스키마 뭐 이런 마이 서플라이어, 마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션 하는 걸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table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만드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if not exist라는 걸 써주면 이 트럭이 테이블이라는 것이 없을 때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if not exist 트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필드를 디파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시키면 뭐지? 그 위에 안 했어요. 10번. 그 위. 됐나 보다.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는 지금 없이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지 않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불러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이제 별도로 또 크리에이션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부를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해서 이 그 커넥션 오브젝트를 하셔야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전 마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 마이 데이터베이스 밑에 이제 그 트럭이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트럭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이제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넣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쿼리 문장을 아까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지만 쿼리 문장을 이렇게 따로 저장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truck, 그다음에 serial number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거고 값은 이렇게 입력할 거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value는 이렇게 지금 또 따로 질문을 했고요. value는 이렇게 따로 각각 필드별로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밸류를 정의를 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와서 커서를 이용해서 execution 함수를 부르시면 그리고 SQL 문장과 여기 변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값이 그 테이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등록된 걸 한번 확인하려면요. 그 카커서라는 커서를 항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카커서하고 SQL의 실행이기 때문에 execution이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옆에다 이제 그 쿼리 문장을 주시면 되고요. select as from truck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쿼리를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요 커서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읽는 커맨드가 또 따로 읽는 그 함수가 패치라는 거를 쓰셔야 됩니다. 패치. 그래서 패치라는 걸 써야 요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커서 패치라고 하시고요. 패치 all이라고 하시면 전체를 읽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전체를 읽는 거고, 그래서 이걸 row라는 데다가 제가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프린트 row를 해보시면 이렇게 트럭에 아까 금방 여기 넣었던 요 값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신 후에는 커서와 그 연결 오브젝트를 이제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크리에이션 하는 것과 그 커맨드를 사용하는 것을 간단히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특별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거는 이제 판다스인데요. 판다스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할 수 있어서 그 판다스도 이제 사용을 하시려면은 여기에 맞다.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오신 후에 이제 판다스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로 그 테이블에 있는 것을 이제 다 읽어와라 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걸 넣도록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넣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판다스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제가 해본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것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수업
수업은 들었지만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뭐 사용해서 이제 사실 실행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발표 때문에 제가 급하게 그동안 강의 자료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 세팅하고 막 이런 작업을 지금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를 그래서 많이 못 해봤고요. 다만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더 보태가는 것들은 이제 그 매뉴얼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질문도 하면서 더 넓혀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은 정말 따라서 실행을 시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나머지 뭐 엑셀을 올려서 데이터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맵플랫 그 함수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지원하는 부분은 또 오영재님께서 지금 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위에 좀 올라가. 이거 지금 그 판다스로 할 때 이거 그냥 네. 파이마이SQL 갖고 하신 거예요? 저기 네. 파이마이 SQL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요. 이게 네네. 되는구나. 설명 나는 해주세요. 네. 나는 판다스로 할 때는 꼭 내가 이제 SQL 알케미라는 걸 또 깔아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했는데 들었어요. 저 어 알킴이 뭔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알킴 그죠? 안 했어요. 네네. 저는 옛날에 네. 저도 이거 이런 비슷한 연결 에라라는 과정을 막 겪으면서 저도 구글링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네. 카페에다가 이제 뭐 해보고 하면서 판다스는 SQL 알케미를 항상 통해서 이제 했었는데 하나 네.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네.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거 좀 보람이 있습니다. 이거 특히 랩토까지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네.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보람이 있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단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끊을게요, 제가. 공유를 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 공유 데스크 끊었어요. 예, 네네. 제 데스크톱 보이시나요? 이제? 예, 예. 지금 네, 로드 중입니다. 이거는 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명 잘 해주셨고요. 이거 좀 잘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다 보이세요? 제 화면? 대답이 없으시네.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예. 예, 박덕길님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한숙님이 이제 그 데모까지 잘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SQL 똑같이 저도 제 랩톱에 지금 MySQL을 깔아놓은 상태고 제 랩톱에 이제 설치한 주피터 노트북으로 지금 연결하는 건데 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인데 지금 조한숙님이 나중에 이제 판다스도 보여주셨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순수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어,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냥 바닐라 여기서 바닐라 MySQL 커넥트라고 해서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프로그램 짜던 분들은 다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이제 짜기도 했는데 그게 순수하게 파이썬으로 지금 타는 거죠. 그 순수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SQL문을 다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MySQL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에서 이렇게 코맨드 쳐주듯이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다 쳐주면서 그게 그대로 커서를 통해서 SQL로 넘어가서 그냥 실행되도록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배운 SQL을 다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고 이 판다스를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이 판다스 안에 숨어 있는데 그 ORM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SQL을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걸 SQL 문도 물론 다 알아야 되겠지만 코딩하는 자체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그래서 그거를 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그 이제 여기 SQL에 보면은 이제 read SQ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요거는 보여주는데, 아까 조한숙님이 시범 보이실 때 보면은 그 SQL을 셀렉트문을 날린 다음에 그걸 이제 롤하는 대로 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줬냐면 패치라는 걸 해줬어요. 패치 1 하면은 하나를 이제 가져와라, 데이터를. 그 다음에 패치 올 하면 다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불러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걸 하나씩 부른 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로 변형을 시켜주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 리드 SQ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셀렉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들이면은 자동으로 지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까지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냥 방식만 알려드리려고 셀렉트만 했는데, 그 리드 SQL 말고 이제 to SQL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그 SQL문 대신에 그래서 그냥 그 판다스가 제공하는 파라메타죠. 그 파라메타만 그냥 세팅 해주면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실제 SQL로 번역을 해서 그 SQL 쪽으로 날리는 거는 자기가 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은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다 일일이 코딩하는 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웹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SQL 알케미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SQL 알케미가 좀 이렇게 랩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을 실제로 SQL을 몰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편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아까 그 조한숙님이 이제 설명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일단 PyMySQ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yMySQL의 커서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부르고, 저는 여기 이제 요건 제 호스트죠. 지금 제 MySQL도 제 로컬 호스트에서 돌고 있고, 이 주피터 노트북도 제 로컬 호스트, 제 PC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기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요 PyMySQL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해 주는 작업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커서라는 걸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통해서 프로그램하고 이 연결된 이제 그 커넥션된 그 SQL하고의 이제 그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QL문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낸 다음에 그것을 그냥 이제 저희가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는 뭐 필요 없지만,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etch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fetch 1 하면은 이렇게 하나를 부른 거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 DB에 월드 DB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로 하면 지금 데이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뭐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온 것 중에서 한 3개만, 2개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잘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크리에이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SQL문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요거는 지금 그 IBM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짧게 하면서 했는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리턴 코드예요. 크리에이트하고 아까 셀렉트문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리턴이 돼서 날라오지만, 뭐 드랍이라든가 크리에이트, 뭐 딜리트 이런 거는 리턴 받을 데이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리턴 코드가 와요. 그래서 제로가 오면 석세스풀하게 잘 됐다. 제로가 아니면은 뭐 잘못됐겠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서트 같은 경우에도 인서트가 하나가 됐으면 하나가 인서트가 됐기 때문에 1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석세스풀하게 됐다 안 됐다 그걸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MySQL 지금
이거 무슨 DB였죠? 월드. 이 월드 아닌데? 크리에이트 한 게 제가 트럭스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일단 맞나? 월드네. 유주 월드라고 하는 DB 안에 쇼 테이블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트럭스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쇼 셀렉트 from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분명히 새로 하나를 트럭스에 넣었는데 아직 커밋을 안 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커밋을 시키면 아마 보일 겁니다. 이제 보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커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버퍼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피지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커밋을 하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패치를 하니까 날라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여기는 안 했지만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콘.롤백이라고 롤백이라고 있어요. 롤백을 해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되고 취소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클로즈 하면은 릴리즈 시켜주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커서를 오픈해 놓고 릴리즈를 안 하면은 MySQL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맨드 라인에서 직접 이걸 딜리트 하거나 뭐 드랍 시키거나 하려고 해도 웨이팅이 걸려요. 이미 다른 놈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딱 혼자 써도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럴 경우에는 이걸 안 해주고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디폴트로 지가 종료가 되긴 되는데 계속 이제 클로즈를 안 시키고 뭐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판다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판다스는 pd.readsql이라는 함수하고 pd.toSQL이라는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조한숙님한테 하나 배운 건 뭐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SQL 알케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게 뭐 PyMySQL도 되네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령은 뭐 이렇게 커넥션을 해주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 오픈 소스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매년 새로운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변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건 항상 자기가 편해서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드를 했어요. 리드 SQL로. 그러면은 아까하고 차이는 패치 이런 걸 안 해줘도 이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그냥 한번 패치를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하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패치 이거 이제 제가 만약에 요거를 여기 그 read SQL이라는 걸 통해서 pd.read.SQL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조회를 했죠. 쿼리를 했는데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요 위에 컬럼 네임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게 이거는 다른 테이블이구나. 하여튼 여기 그 테이블 이름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컬럼 이름을 만드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만약에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비교해 보려고. 이거는 그 pd.read.SQL 안 하고 그냥 SQL을 보내서 패치 5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pd.data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안에 데이터를 우리가 리스트를 주면은 지가 그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형시키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컬럼 이름이 없죠. 그냥 지가 컬럼 이름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1, 2, 3, 4로 번호를 붙인 겁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두 가지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라스트 어사인먼트 이 친구도 제가 이게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약간 문제도 헷갈리지만 데이터셋 자체를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셋을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업무가 앞으로 이렇게 피곤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선정한 것 같은데 저도 헷갈려서 아예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데이터를 지금 끌어 모아서 이제 하는데 시카고 아마 그 시에서 그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 셋인가 봐요. 그래서 요 링크들 누르시면은 뭐 한번 심심하게 눌러볼까요? 그 이런 식으로 시카고에서 공용 공식 이제 포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거 세 가지가 다 가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이제 조인 같은 거, 조인이라든가 그 SQL의 어떤 그룹 바이 또 판다스로도 할 수 있죠. 뭐 그런 거를 연습하는 그런 연습 문제인데 일단은 데이터의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면 뒤에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필드 네임도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에는 그 사회 경제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지표 시카고에 거기에서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거기 뒤에 보니까 뭐 하드쉽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 뭐 이런 지수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사회 경제적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나 어렵냐는 이제 하드쉽 인덱스라는 게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뒤에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여기 CSV 파일에 링크를 제공해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데이터 제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각 컬럼에 대한 설명은 여기 가면 설명이 있어요. 다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거기서 뒤에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개 컬럼만 알면 되는데 제가 그냥 거긴 코멘트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공립학교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학교 수준별 성과 데이터가 있어요. 성적 데이터 같은 거. 그래서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의 성적이 어떠냐, 차이가 뭐 이런 거를 연결해서 이제 한번 분석하는 그런 그 뒤에 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설명 있고, 그 다음에 시카고의 범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제 사건 데이터인데, 뭐 어쨌든 이런 세 가지를 엮어서 분석을 하는 과제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공하는 거는 이 원본을 다 쓰지 말고 좀 잘라서 작은 거를 지금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는 뭐 원본 데이터 1.5기가짜리가 아니라 그거에 이제 축약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해보죠. 판다스를 저는 이제 제그 PC에 그걸 다 받아놨으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한 거를 with CSV로 했죠. 이걸 그 SQL, MySQL로 다 그 IBM 교주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IBM은 RDB가 DB2니까 DB2에 인서트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뭐 DB2는 사실은 IBM 클라우드에서밖에는 아무 데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종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그 API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MySQL에 넣을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SQL에서는 쓸 수 없는 컬럼 네임의 그 룰에 어긋나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바꿔주는 뭐 언더바라든가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을 언더바는 되죠. 그 콤마 같은 거, 콤마나 플러스 이런 건 못 쓰거든요. SQL에서 컬럼 네임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바꿔주는 조그만 함수를 하나 짰고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해서 우리가 여기 센서스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 데이터 점 컬럼 점 밸류 이렇게 하면은 컬럼 네임들이 다 나옵니다. 볼까요? 연습이니까. 네, 이렇게 컬럼 네임 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똑같이 그래서 컬럼 점 밸류 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전부 리플레이스 컬럼 점 여기 제가 이걸
요걸 가지고 이제 replace라는 함수를 부르면은 그 데이터가 가죠. 그러면 얘는 요것들 이게 리스트로 받쳐 있어요. 이 리스트들을 for 루프를 돌리면서 하나씩 받아서 컬럼에 플러스 같은 것이 있으면은 여기 플러스 사인 있네요. 그거를 널로 없애버려서 다시 원래 그 컬럼으로 다시 어사인하는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뉴 컬럼이라고 리스트를 하나 빈 리스트를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뉴 컬럼에다가 어펜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 컬럼 네임이 정리가 된 새로운 컬럼 네임이 요 뉴 컬럼으로 가고요. 어펜드가 돼서 쫙 요 순서대로 어펜드가 되겠죠.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그 리턴된 리스트를 뉴 컬럼이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컬럼스에다가 다시 어사인 해버려요. 이 센서 데이터의 컬럼스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컬럼스를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엎어쳐버리면은 그대로 엎어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저희가 똑같이 이거를 한번 보면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다 위에 바뀌었죠. 이렇게 플러스 있던 거 뭐 이런 거 전부 빈칸 떨어져 있던 거 이런 게 좀 언더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럼 이름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인서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PyMySQL을 일단 이제 불러왔고, 데이터는 한 번만, 이거 지금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제가 한번 드롭을 시켜보죠. 드롭. 안 되네. 네, 드랍이 됐죠.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빼먹었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조한숙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create database 하면서 뭐 if exist 뭐 이제 하는 그, 그 중간에 아까 if exist 뭐였죠? 그거를 넣어주면은 뭐였더라? 아까 시범 보여주실 때 하셨던 걸 하면 아,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뭐 if not exist. 예? if not exist. if not exist. 예, 그렇게 하셔도 예. 되는데 어쨌든 깔끔하게 데이터베이스는 뭐 한번 크리에이션 하고 나서 자꾸 테이블을 손을 대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뭐 드랍하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요거를 그 PyMySQL 가지고 이제 커넥션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테이블들이 혹시 있을까봐 깔끔하게 테이블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테이블 드랍이라 지금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근데 여러 번 작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남아 있어도 테이블은 새로 로드할 때 항상 드랍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랍해 주는 작업을 한번 해줍니다. 지금은 뭐 드랍할 게 없으니까 노 테이블 투 드랍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SQL 알케미 갖고 이거 했었는데 아까 뭐 조한숙님 보니까 그냥 PyMySQL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작업입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한 ORM 방식이에요. 그 저희가 아까 바닐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SQL 문을 다 일일이 그 인서트, 인투,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values 해서 밸류들을 줄줄줄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 이게 이렇게 그 toSQ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그냥 이게 여기 센서스라는 데이터가 여기 지금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들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toSQL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 테이블 이름이에요. 우리가 크리에이션 해준 테이블 이름. 요 파라메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함수의 파라메터. 그 다음에 요 커넥션 된 커서는 아니죠. 저기 그
저기 커넥션, 커넥션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if 이런 테이블이 이미 있으면 그냥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안 만들 겁니다. 프라이머리 인덱스 이런 거 안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인서트 어쩌고 그 말, 여기 지금 이 컬럼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인서트문을 쓰면 이걸 다 일일이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보일 거예요. 커밋을 안 해서. 어, 한번 select asterisk from census data. 있네? 넣었나? 했군요. 근데 이게 왜 커밋을 안 했는데 들어가 있지? 원래 얘는 들어가나 보네. 커밋 아까 그 우리가 그 바닐라 줄 때는 커밋을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들어갔는데 얘는 지금 들어가네요. 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커밋하고 클로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들어가는군요. 이제 판다스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물에 나온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이게 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예를 들어서 센서스 데이터 같으면은 뭐 우리가 쉐입을 보면 됩니다. 그럼 78개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뭐 시카고 퍼블릭 스쿨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뭐 얼마 들어있을까요? 여기도 쉐입을 보면 566개 들어있네요. 컬럼은 78개 컬럼이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한번 그 SQL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코딩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면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리드 SQL로 했으니까 우리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죠. 센서스 CNT. 그래서 카운트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보면 78건이라는 거를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값을 놔야 되잖아요. 값을. 그래서 이제 이때는 values라는 게 있죠. 데이터 프레임의 values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레이로 numpy 어레이죠. 이게 numpy 어레이로 이게 오는데 얘를 보면은 이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컬럼 2차원 어레이로. 그래서 첫 번째 건 뭘까? 이 로예요. 얘가 지금 하나는 로고 하나는 컬럼인데 어차피 지금 이게 셀렉트 에스터리스를 하는 바람에 컬럼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레코드가 78이고 하나를 첫 번째 컬럼을 하니까 78개구나 이렇게 이제 순수한 숫자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하면 이제 각자의 개수가 나왔는데 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본 거랑 일치합니다. 두 가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등록률을 이제 그 찾아내라 이런 과제인데 첫 번째 5에서 10번째까지 로만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학 등록률이 이거 데이터 내용을 좀 알아야 돼. 컬리지 인롤먼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퍼블릭 스쿨 데이터에 그게 학생들이 대학교에 등록한 등록률이에요. 퍼센테이지 진학률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라는 거가 커뮤니티 코드예요. 그래서 시카고 퍼블릭 스쿨의 그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별로 그룹핑을 해서 이 컬리지 인롤먼트 그 저기 대학 등록 비율 그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브젝트가 왔죠. 왜냐면 그룹 바이니까. 그럼 그룹 바이는 반드시 제가 애그리게이트 함수랑 같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썸이나 민이나 에버리지 뭐 이런 것들, 맥스, 민. 그래서 이걸 일단 평균을 내라는 거니까 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근데 얘가 답이 문제가 다섯 번째에서 10개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다섯 번째부터 하는 건 되는데 그 파이썬은 항상 뒤에 거는 불포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는 포함, 뒤에는 불포함이니까 5하고 11 이렇게 해줘야 어, 이게 퍼스트 5에서 10인데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잘못된다. 그러면은 0부터 4가 어, 0, 1, 2, 3 이렇게 나가니까 4가 다섯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10이 9번째죠. 그렇게 하면은 5에서 10 이렇게 나왔네요. 항상 요거를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불포함이라는 거, 그거를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시니까 그걸 하셔야 되고, 저도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잘못 썼네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나왔고요. 근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서티파이된 헬스 서티파이된 그 스쿨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셀렉트 문을 하면 우리가 웨어 조건을 줘서 시카고 스쿨에서 헬스 스쿨 서티파이드라는 컬럼이 예스인 거를 찾아라. 그러면은 카운트를 해서 16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그냥 판다스를 쓰니까 일단 요게 요 조건에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조건이 여기에 yes인, true, false인 게 쭉 나와요. 그 리턴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 로우 넘버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이 길어서 좀 거지 같긴 한데 요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여기 뭐 ilook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냥 이제 요 조건에 맞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딱 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이게 리턴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조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개냐는 걸 개수를 지금 개수가 중요하니까 여기 요거의 쉐입을 보면 16개입니다. 그래서 이 SQL로 불러온 거랑 같죠. 예,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그 로케이션 디스크립션이라는 컬럼이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그냥 웨어 조건에서 디스크립션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유령입니다. 시카고 크라임 데이터의 요 룰에 가스 스테이션인 거를 찾아서 그것들을 만족하는 컬럼 항상 조건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양쪽으로 그 꺽쇠를 씌워준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 프레임 갖다 주면은 그런 식으로 얘들은 자꾸 랩핑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된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쉐입을 해주면 그러면 또 개수가 나오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로 다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그 그 저기 탑 10 커뮤니티를 하라는 건데요. 그 이게 학교 뭐 학교 숫자가 제일 많은 학교가 많은 탑 10 커뮤니티를 어,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디센딩 오더로 학교 숫자가 많은 커뮤니티별로 소팅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그 스쿨 아이디가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스쿨 아이디를 카운트하는데 뭘로 그룹바이 하냐면은 커뮤니티 에어리어별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혹시 또 시간 관계상 그냥 코딩하는 거는 빼고 그룹 바이까지만 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카운트를 했으니까 가스 스테이션 그룹 바이 6개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하려는 게 그건 아니고 어디갔지? 어 날라가 버렸네. 어, 그
그 10개를 뽑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게 됐네. 같은 거네. 예, 하여튼 어, 내용 그렇습니다. 그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별로 소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10개만 자른 거죠. 10개만 리밋 10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제 나오네. 아, 이거 아까 뭐가 잘못됐구나. 네, 그래서 리밋을 주면은 10개만 나와요. 10개만 나오는데 이걸 디센딩으로 했으니까 그 제일 많은 것부터 소팅이 돼서 나왔죠. 그렇게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하면은 그 같은 요령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에도 그룹 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스쿨 아이디를 고르는데 뭘 어떻게 그룹핑했냐면은 여기도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별로 그룹핑을 해서 하고 이건 한 번씩 해봐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브젝트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카운트를 하면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는 게 사실은 어, 이걸 소트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밸류즈.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복잡한 거를 제가 한 큐에 한 방에 이걸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줄줄이 코딩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판다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문제가 이 디센딩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디폴트가 그, 그 높은 그 숫자가 많은 순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디센딩이라고 안 하고 어센딩을 폴스로. 그다음에 또 뭐였죠? 숫자가? 아,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10개만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라서 보는 거는 헤드예요. 헤드인데 여기서 내가 2개로 하면 2개만 보이고 디폴트는 5개고 여기서 내가 10개만 보겠다고 그러면 10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서 그냥 저 밑에 꼬랑지를 보겠다. 테일이라고 그러면 맨 뒤쪽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시고요.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카고 크라임 데이터의 프라이머리 타입, 그 범주의 프라이머리 타입이 차량 절도, 모터 뭐 비클 세프트인 거를 골라라. 이것도 뭐 이거 쉽죠. 그냥 시카고 크라임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타입이 뭐 이거인 거를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고 똑같이 이거 뭐 앞에 거랑 같은 거네요. 테이블만 바뀌었지. 똑같이 우리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의 이 조건 요거를 해서 먼저 요거 골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고른 이것을 양쪽으로 씌워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주고 취업을 주면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요령으로 그러면 이제 개수가 나올 수 있고 두 가지로 다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두 가지로 하느냐? 뭐 연습 문제니까 두 가지로 하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 커요. 아까 말한 대로 1.2기가짜리 이런 빅데이터다. 그거는 판다스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정말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판다스는 이걸 전부 메모리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다스가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SQL은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잘 만들어서 쿼리를 날려주지 않으면 계속 에러가 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는데 판다스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조금씩 부분씩 잘라서 한 단계씩 만들어가면 조립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쿼리 아까 같이 뭐 카운트, 소트 이런 게 이거 한 방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붙여나간 거거든요.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 다 되는데 문제는 얘는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왜 메모리에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빅데이터는 판다스 갖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죠.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얘들이 이제 최종 문제로 냈는데 인너 조인을 이용해서 여기 아예 제가 번역을 했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시카고 퍼블릭 스쿨 하고 그 테이블 데이터하고 센서스 데이터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지오 코드로 서로 조인을 해서 센서스 데이터의 그 아까 하드십 코드 뭐 인덱스라고 했잖아요. 어려움 지수가 96인 지역에 가장 낮은 그 학생 출석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학생 출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을 이 조건에 맞는 두 개를 이 조건에 맞는 이 하드십 인덱스라는 거는 센서스 데이터에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거를 서로 커뮤니티 에리어 넘버 갖고 조인을 해서 어떤 커뮤니티가 이 하드십 96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조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조건에 맞는 지역 중에서 가장 학생 평균 출석률이 낮은 지역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다 해봤어요. 좀 이렇게 헤매다가 일단 그 SQL로 쿼리를 날리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너 조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래서 셀렉트 그 S.C. 한 거는 이제 제가 시카고 스쿨을 S라고 에일리어스를 주고 센서스 데이터를 C라고 에일리어스를 줬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 스쿨에 있는 에버리지 스튜던트하고 그 다음에 센서스 데이터 시점에 하드십 인덱스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이 두 테이블에서 이거 온 두 개의 조건이 인너 조인 조건이 센서스 두 개를 인너 조인 하는데 S 그 시카고 스쿨의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하고 C 센서스 데이터의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가 같은 거를 인너 조인으로 가져와라.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C의 하드십 인덱스가 96인 거를 조인으로 갖고 오고 이거를 오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에버리지 스튜던트 어텐던스 순으로 오더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제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왔으니까 그 밸류를 0, 0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숫자가 딱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그냥 우리가 고르겠다.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도 인너 조인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 머지입니다. 조금 이제 용어가 다르죠. 이게 인너 조인이 머지예요.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지정해줘요. 머지를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시카고 퍼블릭 스쿨에 거기에서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하고 에버리지 스튜던트 어텐던스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가져오는데 머지를 해요. 머지를 하는데 센서스 데이터하고 센서스 데이터에서는 왜냐하면 허드십 인덱스가 96인 걸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레프트는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고 라이트는 이 양쪽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커뮤니티 에어리어 넘버가 같은 거를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오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에버리지 스튜던트 어텐던스 컬럼을 갖고 와서 그거에 미니멈을 내라.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그 펀더스의 기본을 알고 있으면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부분씩 만들어서 붙여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에러도 많이 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복잡한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신에 기본적인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죠. 이 내용은. 그래서 똑같은 거를 다 한 거니까 한번 이거 보시고 뭐 이 이상 또 복잡하게 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얘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낸 거니까.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